안녕하세요. 재생불가입니다. 오늘은 에이미 스탠리의 에도로 가는 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스네노라는 여인이 남긴 편지와 그 집안에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19세기 초의 에도의 모습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네노라는 여인의 삶을 쫓아가기 전에 잠시 미시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을 때 통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거대한 사건이나 혹은 큰 변혁의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적 흐름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단점은 큰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휩쓸리는 개인의 삶이나 주변의 인물들의 삶은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시사는 인간 개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할 것을 주장하는 역사학입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혹은 역사적 위인들 중심의 역사를 탈피하고 익명으로 역사적 흐름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노바디였던 일반인들을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위치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미시사적 역사적 관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책이 치주와 구덕이라는 책입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던 중세 한 방앗간 주인은 중세 기독교가 제공하던 세계관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그 덕분에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중세 민중 문화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보여주려고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책은 미시사적 관점에서 스네노의 일생을 통해 개인이 마주치는 에도의 모습을 담고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야를 더 넓혀서 넓은 세상과 왔다 있는 순간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네노가 살아갈 19세기 초반의 동아시아의 모습은 동남아시아의 제국의 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제국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조선, 일본은 이 들끓고 있는 바다를 외면하고 내부의 시선을 돌린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영국은 열심히 아편을 팔기 위해서 중국으로 배들을 보내고 있었고 중국은 자신들의 내부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들끓고 있는 바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스네노의 집안을 살펴보면 원래 사무라이 집안이었습니다. 스네노의 조상은 전국시대가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쇼군이 평민으로 돌아갈 것인지 사무라이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평민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평민이 된다고 해서 일반 농사를 짓는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라이로서 갖춘 학식과 배경을 바탕으로 절의 지주가 됩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주관하고 여러가지 일을 처리해 줌으로써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네노의 조상들은 이렇게 절을 세습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네노가 태어났을 때는 일반 농민들이 겪어야 할 공공한 상황들을 마주칠 리 없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스네노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에도 여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난 스네노는 글을 배울 수 있었고 여성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교양과 바느질을 배웁니다.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인 기유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수업을 받는 동안 스네노는 여성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자신의 운명이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네노는 12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보통 신부가 너무 어린 경우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스네노의 경우는 시댁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시댁은 나름 집안 간의 균형을 잘 맞춘 부유한 절인 조간지입니다. 하지만 시댁이 있는 곳은 겨울이 되면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외부와 단절되는 더 먼 시골이었습니다. 스네노는 여기서 14년간 절의 안주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여러가지 직무에 충실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혼을 당합니다. 가문을 이어줄 아이를 낳지 못해서였을까요? 양자를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던 시대였던 걸 생각하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혼장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 격식을 갖춘 예의 문장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혼을 당하고 예물들은 돌아오고 스네노도 다시 본가 린센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린 시절을 머물렀던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닙니다. 스네노는 다시금 새로운 자신의 공간을 찾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름 부유한 농민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혼인이었지만 결국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본가로 돌려보내집니다. 이때 발생한 기근을 덴포기근이라고 후세는 부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재혼을 하지만 이것도 얼마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본가로 돌려보내집니다. 이제 스네노에게 편안한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생각되는 곳입니다. 한동안 불편한 본가 집에서 지내던 스네노는 오빠 집을 방문하고 온천을 즐기고 오겠다며 길을 나섭니다. 이 여행길에서 알고 지내던 지칸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때 길에서 만난 지칸이라는 남자가 같이 에도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낯선 이가 아닌 같은 마을에 살았던 지칸이기 때문에 에도까지 동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었고, 또 지칸은 에도에 도착하면 자기 지인을 통해서 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스네노에게는 이 제안들이 아마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겁니다. 에도 시절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영지마다 통행증이 필요했고 역참마다 검문이 이루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고 순례길에 올랐으며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러한 붐을 타고 다양한 여행 안내서가 출판되었고 길의 안내 역할을 했습니다. 각 영지에서 여행자들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검문과 통행증 발급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길은 항상 붐볐고 수많은 물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도망치듯 에도에 입성한 스네노는 자신이 선택에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을 에도로 인도했던 지칸은 스네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남기고 에도에 스네노를 버리고 떠납니다. 스네노가 도착한 에도는 많은 화려한 상점들이 질비한 대로변이 있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갈아입을 옷조차 없는 스네노는 화려한 대로변 뒤로 펼쳐지는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판잣돈 셋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에도는 이런 판잣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겨울에는 항상 화재에 취약했고, 제가 읽은 다른 책에서는 근대 에도에서조차 에도의 불구경은 하나의 축제처럼 사람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도의 권세가들조차 이런 에도의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항상 화재의 불안에 시달리는 에도는 소방수와 감시탑이 필수였고 끊임없이 화재에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에도에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스네노는 전당포와 직업 알선소를 들락거리고 빈민촌에서 절망적으로 오빠 기우에게 편지를 씁니다. 빈센지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우는 스네노가 집안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고 형제 자매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스네노와는 절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스네노가 요청한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스네노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모든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고 단 한 벌의 옷으로 추운 겨울을 버텼던 에도는 전구시대가 끝나고 긴 평화의 시기를 거쳐서 상업의 발달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스네노는 연극 팜플렛을 보면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과 패션에 매혹되었을 수도 있고, 부유한 상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사무라이들은 술집에 모여서 게이샤들과 여러 아티스트들을 모여서 벌이는 축제 같은 술판을 즐겼을 것입니다. 에도에는 기근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사무라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쌀과 현금을 바꿔줌으로써 엄청난 부를 쌓은 상인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었고, 다양한 예술 문화가 꽃피우고 서로 융화되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입고 출연하는 무대복은 곧바로 복제되어 최신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끝없이 뻗어나갈 것만 같던 에도의 번식력은 끝없이 치솟는 에도의 물가에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한 쇼군의 결정으로 덴포개혁을 실행합니다. 이 덴포개혁은 결국 에도의 경제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스네노는 중간에 만난 히로스케의 부인이 됨으로써 밑바닥에서 벗어나 에도를 적응하는 듯 보였지만 덴포개혁이 만든 경기 불황의 여파는 스네노를 다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충분했습니다. 경제적 불황기에 히로스케와 스네노는 끊임없는 불화를 겪고 결국은 히로스케가 작성한 이혼 서류를 들고 스네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도에서 재혼을 성공함으로써 끊어졌던 가족의 연을 다시 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이혼을 하고 돌아온 스네노에게 머물 수 있는 가족이란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금 가족의 골칫덩어리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게 그녀를 품어줄 수 있는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때 히로스케가 불량 남편이긴 했지만 사무라이로서 괜찮은 직장을 구했고 스네노를 다시 에도로 불러들입니다. 스네노에게 남은 선택은 더 이상 없었기에 그녀가 다시 에도로 돌아갑니다. 남편 히로스케는 사무라이 신분이 아니었지만 고위 관료의 잡일을 대행해주고 사무라이 신분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낮은 관료들이나 사무라이 고용인으로서 임시직을 전전했지만 이번에는 에도에서 마차 부교의 고용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에도의 밑바닥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녀는 품격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서로를 침범하는 빈민촌의 얇은 판잣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1853년 초 스네노는 열병으로 몸져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에도에서 마지막 눈물을 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도는 그녀에게 낯선 곳이 아니고 처절한 가난에 시달리며 절망적으로 고향에 편지를 보내던 곳도 아닙니다. 아마 그녀가 눈 감을 때쯤이면 에도가 고향 린센지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스네노가 눈을 감은 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흑선 패류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오랫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리고 에도는 격변의 시기를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스네노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스네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도 시대의 모습이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스네노가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200년 전의 긴 역사 속의 시간들을 탐색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그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실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에도 시대의 모습들을 조금은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에도 시대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급빈층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또 한 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